안녕하세요. 세계 증시 현황과 글로벌 경제 이슈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한상춘의 경제를 보는 눈 유선경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갖은 악재 속에서도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아마도 나쁜 뉴스보다는 좋은 뉴스를 가까이 하고 싶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더 자세한 미국 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장윤정 캐스터, 어제 눈이 와서 그런지 오늘 출근길에 꽤 쌀쌀했죠? 네, 장윤정입니다. 날씨는 춥기는 했지만 오늘 뉴욕 지수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오늘 하루를 좀 기분 좋게 시작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뉴욕 증시 호재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낙폭이 컸던 기술주를 상대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새벽 마감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드릴게요. 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0.70% 오르면서 12,170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1.41% 오르면서 2,700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역시 올랐습니다. 13,000선에서 1,300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날 지수를 이끈 건요, 바로 대형 기술주였습니다. 휴렛패커드가 이날 2.5% 상승을 했고 뒤이어서 애플과 MS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반면 시스코는 실적 개선 우려가 제기되면서 1.25%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날 또 주목할 종목은요, 안드로이드 스마트 기기 프로세서를 생산하는 엔비디아인데요. 네, 낙폭 과대에 따른 매수 유입으로 8.4%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미국의 메모리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8.4% 상승하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런 대형 반도체 업체 상승이 눈에 띄면서 이들 종목이 포함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4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주 미국의 고용시장 지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5천 건이 감소한 38만 2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예상치를 하회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신규 실업자 수가 40만 명을 밑돈다는 것은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해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장윤정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미국 시장 상승세가 계속 이어졌네요. 아마도 악재는 장기화되면서 시장에 부담을 덜 준 데 비해서 호재에는 바로바로 반응하면서 호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더 나눠보겠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한상준 부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 시장에 대한 평가부터 부탁드릴게요. 사실 오늘은 악재들이 많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유럽에서 그 재정위기, 3차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불거졌었거든요. 네. 뭐 아시겠습니다는 포르투갈의 국가신용등급이 3대 신용평가로부터 떨어졌다 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졌던 내용이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받지 않겠느냐. 지금 그 구제금융 예상 규모로 보면 최저 그 700억 달러에서 많게는 그 900억 달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포르투갈의 재정 사정이라든가 국가 그 채무 상황을 볼 때는 한 900억 달러 정도는 구제금융 받아야 된다. 이 네. 900억 달러는 비교적 큰 규모거든요. 이러한 그 구제금융 소식과 함께 스페인의 그 신용등급도 국가 신용등급 아니다 하더라도 30개 시중에 대한 신용등급이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네. 아시겠습니다는 스페인 같은 경우는 유럽 내 경제 소국가 경제 대국의 일종의 밸런서 중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스페인의 그 전염 여부가 이렇게 될 때는 경제 대국까지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불거질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유럽 증시라든가 그 다음에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오른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지금은 월가에서 주가 상승의 큰 요인 중에 펀더멘탈 측면 이것을 네. 고려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서 주간 고용 동향을 알 수 있는 실업 청구 건수가 네. 예상외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민간 자율적인 경기 회복의 가장 중요한 관건인 고용시장 개선 여부에 지금 월가에 초점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기대치 합격하다 보니까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형성돼서 이런 악재를 딛고 일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1, 4분기에는 여러 가지
경기적 측면에 있어서의 그 기업들의 실적은 좀 안 좋을 거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1, 4분기 내에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된 여러 가지 신제품들이 많이 개발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각도에서 그동안 좀 다소 시장 상황이 악화되었던 반도체 시장이 저점을 통과하고 이제는 좀 회복세를 보이지 않겠느냐 해서 반도체 관련된 대형 기술주들이 이렇게 올리면서 미국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재미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시장 참여들이 악재에는 이제는 민감하게 작용하지 않고 호재에는 그 민감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투자자 사용이 투자 심리를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가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통 상승장에 있어서는 똑같은 악재와 호재가 나오더라도 장이 좀 침체되어 있을 때는 악재에 더 민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있어서 자스민 혁명과 대진 같은 이런 사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는 이런 악재가 빈번하게 노출 속에 이 경제 펀더멘탈 측면이 그렇게 크게 훼손되지 않다 보니까 시장 참여들이 이제는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민감하게 작용하면서 경중으로 볼 때는 아마 지금은 악재가 더 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오른 것은 향후의 주가 방향성과 관련해서 좋은 그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오늘의 증시 흐름이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네, 심리적인 요인이 컸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자세한 미국 증시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이머징 마켓인 브릭스 시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중국 증시는 5일 연속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각 시장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 양상인데요. 자세한 브릭스 시장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장윤정 캐스터. 네, 계속해서 이머징 마켓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중국 증시는 5일 만에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네, 상품 가격 급등이 또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기업 성장을 좀 둔화시킬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 때문입니다. 자세한 마감 지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상해 종합지수는요. 1.77%가 70포인트 하락한 2,946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3,000선에 근접하면서 순환매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최근에 이 유가 상승에 따라서 종목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항공주는 이 연비 상승으로 인해서 약세를 보인 반면 페트로차이나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1.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주는 전약 후강 흐름을 보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계속해서 홍콩 지수 보시겠습니다. 네, 하루 만에 큰 폭으로 반등을 하면서 0.62% 상승한 12,800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중국 증시 강세 그리고 국제 상품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초반부터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끝까지 이런 상승세를 유지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반면 리비아 사태 확대에 따른 이런 경계 심리로 투자 심리는 좀 위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종목별로 보시겠는데요. 실적 기대로 은행주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원유와 소매업종도 강세를 보인 반면에 보험과 소재 관련주는 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네, 다음은 인도 센섹스 지수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네, 센섹스 역시 또 상승했는데요. 이날 0.79% 오른 18,0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상품 가격이 오를 기미를 지금 보이고는 있지만 경제 성장과 기업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수 성장 기대로 자동차 관련주가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러시아 지수 보시겠습니다. 러시아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1.56% 상승을 해서 2027을 기록을 했는데요. 네, 국제유가가 최근 강세를 보이면서 이 같은 분위기가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주도 폭등을 한 것이 시장의 상승을 이끈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 보시겠습니다. 네, 보베스파는 오늘 하락을 했는데요. 0.39% 하락한 67,0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는 내수 지표가 악화된 영향이 오늘 컸습니다. 2월에 실업률이 예상치를 또 하회했고 또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머징 마켓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개편 맞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편 중간에 실시간으로 댓글 올려주시고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에 9분 뽑아서 선물 드리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들어 악재들이 잇따라 터진 가운데서도 본격적인 어닝 시즌으로 인해서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각종 악재를 딛고 글로벌 증시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에서 다시 어닝 서프라이즈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닝 서프라이즈 다시 올 것인가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춘 부사장님, 먼저 미국 시장의 현재 움직임부터 짚어주세요. 앞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는 미국 증시에 관련해서 약재들은 계속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제스민 혁명이라든가 일본의 대지진, 또 원전 사고, 그리고 새롭게 불거지고 있는 3차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 네.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역시 월가 시장 참여들은 이런 악재에 민감하지 않는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투자자의 성향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두 개 있죠. 하나는 뭐냐면 기업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이 프리어닝 시즌을 맞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 시간으로 오늘 미국의 작년 4분기 성장률이 발표될 확정치가 돼. 미국 이제 성장률이 한 달 간격으로 속보치, 잔정치, 확정치가 발표되거든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에 확정치가 발표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대체로 지금까지 나오는 거 보면 기업들 실적이 대형 기술 중심으로 당초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오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4분기 성장률이 잔재 수준보다 웃돌 것이다 하는 이런 컨센서스가 형성되면서 이런 악재가 좀 수면으로 내려지고, 네. 그다음에 펀더멘탈적인 부각되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큰 기대 수준만큼은 올라가지 않습니다는 예. 꾸준히 악재 속에서도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양출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닝 시즌과 또 4분기 성장률 발표를 통해서 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기대감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엊그제 부사장님께서 잠시 조지 소로스의 자기암시 가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신 걸 기억을 해요. 요즘 주가 예측 기법으로 또 떠오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가설이 맞다면 미국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기 위한 어떤 조건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누누이 이 방송을 통해서 향후에 미국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펀더멘탈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월가에서 주가 예측 기법으로 비교적 정확하다 평가받고 있는 조지 소로스의 자기 암시 가설을 이론적 근거로 한다면 예, 월가 시장 참여들이 지금 펀더멘탈 개설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래 자기 암시 가설을 하면 진행자가 생각한 대로 경제 행위가 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향후에 주가 예측할 때 비관적으로 보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게 떨어지고. 되고요. 그 다음에 향후의 주가의 향방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면 주가가 올라간다. 해서 네, 지금은 글로벌 사회에서 아무래도 경제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과거에는 정보 시차가 상당히 좀 지연돼 있을 때는 네, 노동과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 이런 양적 요소가 상당히 중요한 이런 패턴을 찾았습니다는 예, 최근에 보면 얼만큼 정보 시차가 상당히 짧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진행자께서 예를 들어서 스케줄이 난다면 과거에는 정보 시차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는 네. 지금은 실시간으로 전부 알게 되지 않습니까? 네, 두렵네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 결국 심리가 경제라든가 주가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조지 소로스의 자기 암시 가설 같은 경우에는 이 심리적 요인을 고려해서 바로 주가를 예측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보면 이 자기 암시 가설을 토대로 해서 1차 상승 국면이라면 대체로 돈의 힘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유동성 장세. 네, 이미 이것은 양출됐죠. 네, 2009년 그렇죠. 3월서부터 대체로 보면 그해 말이나 아니면 작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돈의 힘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유동성 장세를 양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거시경제 측면에서 성장률이든가 네, 또 미시경제 측면에서 기업들 실적 이것이 개선돼야 2차 상승을 또 2차 대세 상승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예. 전제 조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악재도 불구하고 왜 매크로 측면에서 성장률이든가 네, 마이크로 측면에서 기업들 실적이 좀 개선되려면 거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지금의 조지 소로스의 자기 암시 가설을 토대로 한다면 앞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 요인이 네, 가장 정책적으로 가중치를 두고 있고 또 시장 참여들이 가장 관심사니까 그 요건만 충족하면 웬만한 악재를 딛고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펀더멘탈 측면의 경제 성장률, 그 다음에 기업들 실적 이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시적인 측면과 또 거시적인 측면에서 함께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현재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경제가 지금 좀 회복세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회복세로 돌아선 게 아니라 회복 국면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죠. 네.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 공식적인 경기의 그 저점과 정점을 판단하는 기관이 NBR, 즉 전비경제연구소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네. 이 전비경제연구소의 그동안 공식적인 발표를 보면 미국 경제가 금리의 충격을 극복하고 2009년 2분기부터 지금까지 경기 회복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지금 회복 국면을 본다면 상당히 좀 오랫동안 지금 지속되는 상황이죠. 이런 상태에서 사실 작년에 2분기, 3분기 경제 성장률이 2.2% 후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사실 그 2009년 2분기, 3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워낙 좋기 때문에 베이스 이펙트, 즉 기저효과가 작용된 측면이 있습니다는 성장률이 당시 잠재수로 떨어짐에 따라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작년 8월 달에 미국 경제가 경제 지표가 좀 다소 둔화됨에 따라서 더블딥 논쟁 해서 주가를 안 좋게 보는 시각도 이때 있었는데요. 사실 이때가 상당히 좀 성장률이 2에서 3% 밑으로 떨어짐에 따라서 향후에 미국 경제 관련해서는 4분기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 다시 한번 예. 잠재 성장을 어떨 것이냐 하는 이것이 지금 관심인데요. 대체로 보면 이번 주 금요일에 4분기 성장률의 확정치가 발표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는 대체로 시장에서 보면 한 3.1% 잠재선을 어떨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네. 시장의 성장률 기대수를 충족하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비교적 좋은 흐름이 전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기대치를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요, 좀 궁금한 것들 중에 하나가 월가 투자자들 또 전문가들이 집중하는 것이 민간 자율적인 부분에서 경기 회복이 이루어질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 이후서부터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선 또 하나 네. 바라보는 것이 3대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 패러다임 네. 시프트라는 것은 구조 전환이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하나는 그 경제적 측면에서 지금까지 국가 주도가 민간 자율적으로 넘어가느냐. 네. 그 다음에 시장에 퇴출됐던 통화가 시장으로 방출되느냐. 예.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 투자를 앞서가는 스마트머니에 의해서 일반 대중까지 투자하느냐 하는 네. 이런 그 3대 시프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까지 보면은 시중의 그 유동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투자 심리에서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가 경기적 측면에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렇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왜 현 시점에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냐 하면 예. 미국이 지금까지 경기 회복을 이끌어왔습니다는 이 이끄는 과정에서 많은 정책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도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재정 정책 측면에서 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국가 주도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이번 위기가 금융위기 극복인 만큼 금융적인 측면에서 힘을 많이 쏟았거든요. 어떻게 네. 쏟았느냐?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를 0에서 0.25% 제로 수준까지 떨어뜨렸고요. 예. 그다음에 계속된 양적완화 정책 이런 정책을 추진해서 예. 통화 정책 면에서는 소위 양적완화 정책에서도 더 이상 돈을 풀어도 경기 회복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이런 유동성 함정, 리퀴드 트랩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소진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예.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경기적 측면이 상당히 중요한데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힘이 부족하다면 결국 민간 자율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고용시장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고용시장 같은 경우는 가계 소득을 결정하고 이번 위기 과정에서 자산 소득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보면 이 고용에 의한 인근 소득이 민간의 그 소비 지출을 바치게 되고 네. 민간의 소비 지출은 미국의 GDP의 총 수확목별 기회대에서 보면 약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네. 민간 소비가 회복되면 결국은 경제가 자율적으로 회복되는, 다시 말하면 국가 주도에 의한 경기 회복이 민간 스스로 굴러가는 이런 국면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진행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지금 미국에서 고용시장 문제에 왜 이렇게 주력하느냐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대목인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고용시장에서 지금의 경기 회복이 물론 수학 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산업에 의해서 주도되기 때문에 네. 과거 수학 체감의 법칙에서 제도되는 제조업에 비해서는 고용 창출 개수가 적기 때문에 네. 경기 회복 때에도 고용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잡리스 커비, 고용 없는 경기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기 자체가 좀 재익에 오더함에 따라서 경력직 중심으로 해서 고용이 좀 늘어가는 측면,
이런 게 부분적 개선 조짐을 보이다 보니까 네. 이제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게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미국 증시가 앞으로 볼 때 낙관적 기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미국 고용률이 좀 올라갔다 이런 뉴스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주요 예측 기관들은 현재 어떻게 미국 시장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미국 경기가 1년을 단위로 해서 경기의 회복과 침체가 반복되기 때문에 네.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변화된 어떤 미국의 경제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과거의 기술적 지표만 생각해서 2009년 2분기가 경기 저점이라면 한 1년 정도에선 경기가 거꾸로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는 네. 지금 2009년 2분기가 저점이라 본다면 지금 경제가 거의 2년 연속 회복 국면이 지속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도 2012년까지는 미국 경제가 굴곡이 있긴 합니다는 2012년에도 미국 경제가 4%대의 성장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경기 회복 국면은 과거의 그 전형적 모습과 달리 경기 회복 국면이 3년 이상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들이 나오는데요. 아, 여러분 미국 경제 근본적으로 바뀌었느냐? 바뀌었습니다. 금리 위기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경제에서 보면 마켓 위에서 활동하는 마켓 플레이어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마켓 플레이어들이 공정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프레임워크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이번 위기를 당하면서 위기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 제도적 여건들이 미국의 단일 금융법에 대표하듯 상당 부분 바뀐 상황입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도 바뀌고 그다음에 프레임워크도 바뀌었기 때문에 네. 과거에 일부 증시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미국 경제가 1년 만에 경기가 거꾸로진다 하는 시각대로 미국 경제를 봐서는 사실 지금의 변화된 환경을 읽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경제는 이번 위기 과정에서 상당 부분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경기 회복되더라도 이 회복력이 지속시키고 네. 경기 회복이 지속시키는 차원에서 가장 예측 기관들이 전제 조건을 따라야 될 것은 너무 그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출구 전략을 조기에 추진하지 말아라. 아,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라. 이러한 그 권고들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미국의 오바마 정부도 또 대공황의 전문가인 그 버냉키 회장의 통화 정책을 맡는 연준도 네. 여러 가지 출구 전략, 조기 철회,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얘기가 있긴 하지만 이러한 그 권고를 무시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바로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그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예측 기관들의 시각대로 미국 경제 성장률이 계속되고 여기에 따라서 경기 회복되면 미국은 조세 구조가 누진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된 만큼 재정 수입이 더 증가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애프터 크라이시스 문제로 얘기하는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부채 문제도 함께 풀어가지 않겠느냐. 예측 기관의 전망대로 하면은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주요 예측 기관들은 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또 회복할 경우에는 재정 적자, 국가 채무도 해결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 거군요. 지금 거시적인 측면도 짚어주셨는데요. 미시적인 측면도 좀 살펴주시죠. 기업 실적 부분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거시적 측면에서 GDP라는 것은 경제학 지식을 조금 알고 계시는 분 같은 경우는 생산 과정에서 added value, 부가가치의 총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GDP 성장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마이크로적 측면에서 기업들의 실적도 그만큼 개선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국가와 달리 미국 기업들의 그 기업들의 실적들의 개선 전망에 대해서는 비교적 밝은 것도 이번 위기를 거치면서 미국이 재탄생하는 과정에서 경제 성장이 좋고 기업들의 실적도 개선되는 모습이 오랫동안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다만 모든 기업이 또 모든 업종이 개선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원래 이런 그 큰 위기를 거치면 승자 독식 효과를 누리는 기업과 네. 패자 효과를 누리는 패자 효과가 발생하는 이런 기업 간의 차별 현상, 니프티 피프티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번 위기를 거치면서 승자 독식 효과를 누리는 기업은 금융위기가 있냐 맞냐 하는 건 위기 이전보다 더 높은 이러한 그 기업들 실적을 이렇게 쏟아내 있고요. 네. 그러나 그동안 취약했던 이러한 그 근근히 이렇게 살아갔던 이런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위기를 당하면서 확실하게 시장에서 퇴출되는 패자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승자 효과와 패자 효과가 나타나는 기업 간의 업종별 차별화, 기업 간 차별화 이런 것이 심화되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전체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가는 것은 승자 독식 효과를 날렸던 기업들의 실적이 워낙 개선되기 때문에 네. 전체 실적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외형상으로 보면 기업들 실적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시장 내부로 이렇게 들어가보면
기업의 실적을 발표되는 것을 내부로 들어간다면 사실 상당히 실적이 개선되지 않는 기업들 수가 더 많아지는, 그래서 주가는 질적으로 고르게 반영되지 못하는 이런 측면이 앞으로 실적과 관련돼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함께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를 개선하는 것처럼 들여다보면 보이지만 네네. 내부를 들여다봤을 때 승자 효과와 또 패자 효과 때문에 이런 차별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미국 물론 경기는 흐름이 좋습니다만 우리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앞으로의 그 주가 전망을 볼 때는 네. 재테크 시장에서 여러 가지 재테크 시장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테크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 수가 상당히 많긴 하지만 네. 큰 줄기를 본다면 증시 부분이 있을 거고, 채권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부동산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네. 시중에 예적금 부분이 있을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이런 각도에서 올해 인플레라든가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채권은 좀 부정적이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부동산 대책이 나올 만큼 어렵습니다. 시중에 예적금, 명목금리는 올라가 있겠지만 인플레가 좀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재산 증식의 효과를 측정하는 실질금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 금액이 더 떨어질 거로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증시는 여전히 사실 가장 유망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아마 시청자분이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미 지수 자체가 높아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인만큼 올라가서는 사실 수익률이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는다. 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절대폭 상승에 따라서 뒤늦은 낙관론에 영합하는 것보다는 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전체 흐름은 좋다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업종별 차별화 이런 것이 상당히 심해지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주식을 사서 사실 그 투자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국면도 있습니다. 예. 전체 흐름을 보고 여기에 착각을 일으켜서 자기가 자신감 있게 종목을 이렇게 들어갈 때는 오히려 직접 주식을 매매하는 것 등은 수익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되고 차별화가 이렇게 심한 장세에서 또 전체 지수는 가더라도 차별적인 내부적으로 보면 차별화되는 이런 모습에 있어서는 개인 입장에서는 정보와 양과 질이 좀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런 네. 상태에서는 아마 적립성 상품 같은, 또 요새 위도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는 CTA 같은 이런 상품 네네. 같은 거, 이런 것을 좀 적절히 활용해서 앞으로 그 재테크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재산 증식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개별 기업들마다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낙관론보다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또 적립식 상품으로 좀 안전성을 누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죠. 네네. 그리고 저희 질문 한 가지 더 드릴게요. 네네. S1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기업 간에도 빈부의 격차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승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업은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네. 질문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처럼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짧은 상태에서 보면 기업들은 과거처럼 특정 신제품을 개발해서 신제품을 개발해서 이걸 가지고 10년 이상 먹고 사는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네.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변하기 때문에 이 상품이 라이프 사이클이 종결되기 전에 새로운 상품을 많이 출시되는 이러한 기업들이 사실 승자 독식 효과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또 단순히 재무제표보다는 기업의 생명을 오랫동안 가는 지금 기업 평가에서 소중히 되는 지속 가능한 요건을 갖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새로운 상품을 부지런하려면 첫째 트렌드를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기업이 요거에 맞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은 동영상 시대입니다. 동영상 시대에서는 이런 CEO라든가 이런 분들이 과거처럼 관리의 뒷전에서 무게를 잡는 시대가 지났다. 그러면 CEO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는 동영상 시대에 맞게 무대 전면에 서서 사실상 말을 잘하고 그다음에 몸이 좀 이렇게 잘생긴, 예를 들어서 진행자께서는 사실 어떤 CEO든 간에 몸집이 이렇게 크신 분보다는 아무래도 좀 복근 좀 있고 네. 이런 분들을 클릭수를 더 하지 않겠습니까? 좋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클릭수 하나 할 때마다 바로 네. 가치가 부여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동영상 시대에 있어서는 사실 CEO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동영상 시대에 맞는 CEO들, 말을 잘하고 몸이 잘생긴 이런 신원서판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그 CEO들이 있느냐, 이 기업을 가지고 이렇게 승자 독식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내면 아마 크게 무리는 없을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어떻게
댓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한 분 질문만 더 네네, 받을게요. 괜찮습니다. 네, 빼빼로님 질문하셨고요. 부사장님 팬이시라고요. 네. 네, 예측 무용론에 관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린다고요. 네, 우리가 보면 보통 주가를 예측할 때는 예측자가 어떤 모델에 의해서보다는 예측하는 시점에 그때 증시 상황 가지고 많이 예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측할 시점에 주가가 비교적 굉장히 좋으면 네. 다음 연도 주가 예측할 때 사실상 증시를 밝게 보고요. 그다음에 예측한 시점에 주가가 좀 안 좋으면 다음 연도 주가를 좀 비관적으로 본 이게 통계 기법상 리센트 이펙트, 최근 효과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될 때는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이렇게 들쑥날쑥할 때는 이 예측 기법이 상당히 틀립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국내 증시 증권사들이 주가를 예측할 때 아까 그 빼빼로님이라 그랬나요? 네, 맞습니다. 그분도 이렇게 질문해 준 데 있어서는 증권사들 일부 맞는 증권사도 있긴 하지만 네, 대체로 기대 수준만큼 예측을 못한 데는 바로 그런 측면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컬럼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예측 시점의 증시의 모습보다는 근본적 문제 검토되고 또 최근과 같은 환경을 감안해서 새로운 예측 기법을 가지고 주가를 예측해서 신뢰를 높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 같아서 새로운 그 기법들을 얘기했는데요. 그건 시간관계상 워낙 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빼빼로님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메일을 주면 그 예측 기법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법만 얘기하면 OECD의 소위 복합 선행 지표라든가 Comfort Bidding Index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IMF 방식의 기업 재무 가치를 CBA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예측력이 가장 정확하다는 소위 에크리 미국의 그 경기 예측 연구소에서 소위 경기 사이클 튜브 또 증시 사이클 튜브 튜브라는 게 뭡니까? 유튜브 네. 나오죠? 그렇죠. 그 튜브에서 모여 있는 것을 모두 튜브에 넣어서 돌려가지고 예측이 나오는 그래서 이런 그 튜브 방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구성되느냐, 또 네. 예측 기법을 어떻게 프로그램 짜느냐 하면 빼빼로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답변 못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질문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래된 악재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고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투자자들은 향후 미국 시장의 회복 움직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움직임 더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오늘 댓글 통해 또 많은 분들 참여 주셨습니다. 진검다리님, 만치님, S1님, 호경맘님, 빼빼로님 등 다양한 분들 질문과 또 참여 주셨습니다.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